안녕하세요. 저는 부산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 강사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 지구를 지키는 환경실천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상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보건과 의료, 그리고 가치관 등에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과의 접촉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 음식과 택배송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게 되면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 문제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분리배출을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다 보니 수거된 양 중에서 단 30%만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면서 귀찮아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분리배출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정확히 알지 못해 무심코 버리는 것입니다. 무심코 버렸던 재활용품 속 쓰레기는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유발하게 되고 환경 문제를 많이 야기하게 됩니다. 이렇듯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약 60% 이상이기 때문에 부패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매립하면 악취도 나고 침출수가 발생해서 토양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오염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단 기준은 바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음식물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 중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씹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한 것들입니다. 어패류나 갑각류의 껍데기, 동물의 뼈, 생선의 가시, 그리고 복숭아처럼 딱딱한 씨앗, 파인애플의 껍질,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계란 껍데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 찌꺼기, 그리고 염분이 높은 양념 등이 있습니다. 차 찌꺼기나 티백, 그리고 커피의 찌꺼기는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 배출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콩, 양파, 마늘, 옥수수와 같이 섬유질이 많은 채소의 껍질은 분쇄하기도 어렵고 동물의 소화율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가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데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비, 행, 분, 서인데요. 비는 비운다의 비, 행은 헹군다의 행, 분은 분리한다의 분, 석은 섞지 않는다의 석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알쏭달쏭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내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되는지 시범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제품입니다. 유리 제품은 유리라고 적혀있는 곳에 분리배출하시면 되시는데요. 그 중에서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는 빈병 보증금 제도라고 해서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까운 소매점에 방문하시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유색병 같은 경우는 잡병이라는 곳에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나 판유리는 일반 쓰레기에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그때
꼭 종이에 감싸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캔류입니다. 이런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압착해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통조림 캔이나 참치 캔 같은 경우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뒤 뚜껑이 분리되면 다치기도 하니까 꼭 이 안에 넣어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알쏭달쏭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이 같은 경우는 종이라고 분리배출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남는 거에서는 마크를, 라벨을 뜯어서 없애야 되십니다.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서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서는 이 감열지에 비스페놀 A, 우리가 아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기도 하니까 많이 만지시면 안 되시고요. 꼭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있는 포스트잇, 그리고 코팅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나오는 포장 상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필름 같은 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필름을 제거해서 필름은 비닐에, 그리고 상자는 종이로 압착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지 같은 경우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꼭 신문지는 신문지끼리 묶어서 분리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페트병입니다. 올 12월 25일부터는 이런 무색의 페트병은 분리 배출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배출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헷갈리는 게 있겠죠. 바로 이 라벨입니다. 이 라벨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처럼 분, 비, 행, 분, 석에서 분리를 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 페트병 뚜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것은 다른 기타 플라스틱에 같이 버려주셔도 되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묶어서 압착해서 분리 배출해 주셔도 됩니다. 또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컵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은 PET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는 PS 또는 P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리 배출되어 있는 플라스틱 마크를 잘 활용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이것들도 꼭 포장재 앞에 있는 라벨은 떼서 이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고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고무장갑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것도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할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하시고요. 또 이런 CD나 DVD,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혼합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꼭 분리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기가 작은 빨대나 사무용품도 분리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약을 먹고 나면 이런 포장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플라스틱인가 싶어서 플라스틱으로 많이 버리시는데 이거는 뒤에 이런 호일이 있기 때문에 복합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치약이나 칫솔을 쓰고 난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칫솔도 플라스틱 같지만 솔이 혼합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셔야 되시고요. 치약 같은 경우도 다 써서 뚜껑은 플라스틱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헹구고 깨끗이 말린 다음에는 플라스틱에 버려주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또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로폼 재질입니다. 스티로폼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흰색만 스티로폼으로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과일을 싼 이런 그물망 같은 것, 그리고 복숭아 같은 거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스티로폼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스티로폼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스티로폼 같은 재질이 바로 이런 요가 매트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말랑말랑하고 있는 스펀지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비닐류입니다. 비닐류는 분리배출 표시나 색상에 관계없이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에는 한 대 모아서 투명 비닐에 넣어서 분리배출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은 이런 과일 껍질은 수분을 날려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시고요. 계란 껍질 헷갈리시죠? 이것은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중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소중한 자원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용해야 할 경우는 사용 후 소중한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비록 귀찮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제대로 분리 배출하도록 합시다. 이상 환경교육 강사 강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